노년에 무료가 가장 비싸지는 이유. 무료라서 안심한 적 있으십니까? 건강검진 무료 쿠폰, 인터넷 가입하면 사은품 증정, 공짜로 배운다는 스마트폰 강좌. 처음엔 정말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꼭 무언가를 샀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공짜로 시작했는데 왜 돈을 쓰게 될까요? 더 이상한 건 이런 일이 젊은 사람에겐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무료 이벤트인데 20대는 그냥 나가고 70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심성이 부족해서, 요즘 세상을 잘 몰라서.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료라는 시스템이 특별히 노년을 겨냥해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료가 노년에게만 특별히 위험해지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조심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다음번엔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노년 생활 설명서입니다. 무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접근 장벽 제거, 2단계는 친절로 신뢰 형성, 3단계는 판단을 급하게 만들기, 이 3단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계산된 순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단계 접근 장벽 제거. 무료는 망설임을 없앱니다. 돈 안 드니까 괜찮겠지. 한번 들어만 볼까? 이 순간 첫 번째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평소 같으면 안 갈 곳, 평소 같으면 안 들을 이야기. 무료라는 이유로 문을 엽니다. 이게 설계의 시작입니다.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신중해집니다. 이게 내 돈값어치를 하나?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5만 원이면 비싼 건 아닌가? 이 돈으로 다른 걸 살 수 있지 않나? 돈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무료는 이 질문을 막습니다. 어차피 공짜니까,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비교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무료 건강검진과 유료 건강검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무료 강좌와 유료 강좌의 차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니까 가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이 사라진 상태.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료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여유를 없앱니다. 지금 신청 안 하면 자리가 없어요. 선착순 10명만 받습니다. 무료인데 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급해집니다. 공짜인데 못 받으면 손해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생각 없이 신청합니다. 판단 기준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는 상태. 이게 1단계의 완성입니다. 2단계 친절로 신뢰 형성. 무료로 들어온 당신을 누가 가장 친절하게 맞이할까요? 차 한 잔, 편한 의자,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물수건까지 건넵니다. 이 친절은 즉흥이 아닙니다. 계산된 투자입니다. 30분 동안 당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요즘 자식들이 참 바쁘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신데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어요. 공감해줍니다. 이해해줍니다. 당신 편이 되어줍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중요하게 대해주는 순간. 이 감정이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친절이 무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돈도 안 받으면서 이렇게 친절해. 이익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줘. 친절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유료 서비스의 친절은 당연합니다. 돈 받으니까 친절한 거지. 하지만 무료의 친절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친절한데 그냥 나가면 미안하지. 30분이나 내 이야기 들어줬는데 차도 주고 과일도 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바로 이 마음, 이 단계가 노리는 지점입니다. 친절은 빚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빚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빚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심리.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뭔가 해줘야 한다는 마음. 이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게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왜일까요? 평생을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김치 받으면 된장을 돌려주고, 친구에게 도움받으면 나중에 꼭 갚고,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게 당신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분 동안 친절을 받았습니다. 차도 마셨고 이야기도 들어줬습니다. 이제 갚을 차례구나.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립니다. 3단계 판단을 급하게 만들기.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만 특별히. 지금 안 하시면 다음엔 못 받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셨어요. 무료로 시작했지만 끝은 결정을 재촉하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과 상의해 보세요라는 제안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르신 망설이시면 기회를 놓치세요. 다른 분들은 바로 결정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만 이 가격입니다. 시간을 빼앗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친절의 감동이 식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면 냉정해집니다. 그래도 비싸네. 정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에게 물어보면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엄마, 이거 인터넷에서 더 싸요. 아버지, 이거 효과 없대요. 정보가 들어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분들은 다 하셨어요. 이 말이 추가됩니다. 혼자만 안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남들은 다 아는 좋은 기회를 나만 놓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판단이 흐려집니다. 3단계까지 오면 무료는 이미 무료가 아닙니다. 접근 장벽이 사라지고 친절로 빚을 느끼고 시간 압박으로 판단을 흐리게 만든 상태. 이게 무료의 완성된 구조입니다. 젊은 사람은 왜 잘 안 당하는가? 같은 무료 이벤트를 20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부터 말하면 잘 안 당합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이해하면 노년이 왜 더 취약한지도 보입니다. 첫째,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검색해보고 결정할게요. 이 말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빚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이니까 친절한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분 설명 들었다고 해서 계약할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들어만 본 거잖아.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이 여유가 방어선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갖습니다. 집에 가서 검색합니다.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며칠 고민합니다. 급할 거 없잖아.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반면 노년은 어떨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데,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평생을 명확하게 답을 하는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할지 말지 생각해 볼게요는 당신이 살아온 시대에는 예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말해야지. 명확한 답이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라는 말이 불편합니다.
마치 거짓말하는 것 같고 상대방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생각해 볼게요가 자연스러운 대답입니다. 유보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 차이가 방어선의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정보 검색이 익숙합니다. 설명 듣는 중간에도 핸드폰을 꺼냅니다. 리뷰 찾고, 가격 비교하고, 후기 읽고, 5분 만에 판단합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더 싸네요. 리뷰 보니까 별로래요. 정보가 무기가 됩니다. 상대방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정보 검색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판매자가 설명하는 중간에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맞나 확인 좀 할게요. 이 행동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노년은 다릅니다. 핸드폰 검색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검색해도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 듣는 중간에 핸드폰 꺼내는 게 예의 없다고 느낍니다. 사람이 설명하는데 핸드폰을 보면 실례지.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결국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하겠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 믿어야지. 정보 불균형이 생깁니다. 판매자는 이 상품의 장점만 말합니다. 단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품과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관계 단절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 안 할래요. 이 말 한마디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30분 설명 들었어도, 차 한 잔 받았어도, 아니면 아니지 뭐. 이렇게 나갑니다. 다시 볼 일 없는 사람, 다시 올 일 없는 장소, 관계 유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연습한 세대입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권리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도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세대입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이면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담이면 마주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 들으신 분이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질문이 두렵습니다. 거절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평생을 사람 관계를 소중히 하라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끊지 말아라. 사람이 재산이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한번 마주친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볼 수도 있는데, 동네에서 소문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젊은 사람은 시간 여유가 있고 정보 접근이 쉽고 관계 단절이 편합니다. 노년은 시간 압박을 느끼고 정보 판단이 어렵고 관계 유지가 부담됩니다. 같은 무료인데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의 경험과 문화의 차이입니다. 노년의 무료가 위험해지는 지점. 무료가 정말 위험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세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까지 왔는데 무료 체험 1시간, 친절한 설명 30분, 시음, 시식, 체험. 이미 받은 것들이 마음의 짐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미안하지.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는데 뭐라도 해야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무를 느낍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는 심리. 공짜로 받았지만 공짜 같지 않은 느낌. 이 감정이 판단을 흐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압 재고, 혈당 재고, 골밀도 검사도 했습니다. 어르신, 골밀도가 좀 낮으시네요.
이대로 두시면 골다공증 위험이 있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칼슘 영양제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알씩만 드시면 됩니다. 한 달분이 15만 원인데 오늘 검진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12만 원입니다. 이 순간 여러 감정이 섞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검진을 무료로 받은 미안함, 친절한 설명에 대한 고마움. 여기까지 와서 검진 받았는데, 골밀도도 확인해 줬는데, 영양제 하나쯤은 사야 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냉정히 보면 영양제가 필요한지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정말 영양제가 효과 있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라는 감정이 이 모든 판단을 생략하게 만듭니다. 둘째, 나만 안 하면 손해. 옆집 김 선생님도 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벌써 5분이, 오늘 오신 분들 중에 3분 계약하셨는데요. 혼자만 빠지는 게 두려워집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모르는 게 있나?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실제로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비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김 선생님이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도 똑같은 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옆집 이 선생님도 하셨어요. 그분도 나만 안 하면 손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한다니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걸 사회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남들 하는 대로 하자. 이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노년에게 이 심리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느낍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도 당신처럼 남들이 하니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착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돈이 아니라 결정권 상실. 가장 위험한 지점은 여기입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 오늘 안 하시면 못 받으세요.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엔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말들은 시간을 훔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할 시간, 가족에게 물어볼 시간, 다른 곳과 비교할 시간, 이 모든 시간을 지금 여기서 결정하라고 압박합니다. 무료는 생각의 여유를 거래 조건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비싼 대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나중에 다시 벌 수 있습니다. 10만 원 손해봤으면 아껴서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급하게 결정했네. 또 나중에 후회하네. 이 패턴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당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판단을 잘 못하나 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다음번엔 더 쉽게 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료 이벤트에서 급하게 결정해서 후회했습니다. 다음엔 신중하게 해야지. 그런데 두 번째 무료 이벤트가 옵니다. 이번에도 오늘만 지금 바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번에도 이런 말 들었는데, 저번엔 급하게 해서 후회했지. 이번엔 조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저번에 아쉬워하신 분들 많으셨어요. 그때 안 하신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 저번에 안 해서 잘한 걸까, 후회한 걸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지. 결국 또 급하게 결정합니다. 이렇게 두세 번 반복되면 나는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고착됩니다. 결정권 상실. 이게 무료의 진짜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무료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멈춥니다. 무료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결과 설명 들으러 다음 주에 오세요. 여기서 멈추십시오. 결과지를 집으로 보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직접 오셔야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런 답이 나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종이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대부분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직접 만나야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설명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판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료 인터넷 상담 받았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할게요. 여기서 멈추십시오. 오늘은 듣기만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집에서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시면 사은품 드려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은품은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사은품 때문에 계약하는 순간 몇만 원 사은품 때문에 몇십만 원을 쓰게 됩니다. 무료 건강식품 시음했습니다. 한 달치 드시면 효과 보실 거예요. 여기서 멈추십시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드릴게요. 이런 제안이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연락처를 주는 순간 매일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받다 보면 결국 지쳐서 사게 됩니다. 무료 다음 단계.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무료로 받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검진 받는 것, 상담 듣는 것, 시음하는 것. 이건 정말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유료가 시작됩니다. 이 경계선을 명확히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둘째, 하루를 미룹니다. 오늘 안 하시면 못 받으세요.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엔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라면 내일도 유효합니다. 하루 사이에 사라지는 혜택은 애초에 혜택이 아닙니다. 내일은 안 돼요. 이런 답이 나오면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진짜 좋은 상품이라면 하루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못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시간을 주면 생각이 바뀔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당장 결정하라는 말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루만 미루십시오. 그 하루 동안 흥분이 가라앉습니다. 친절의 감동이 식습니다. 냉정하게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다음 날이면 결정이 명확해집니다. 어제는 왜 그렇게 급했을까? 집에서 생각하니까 별로네. 이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시간. 딱 하루입니다. 실제로 해보십시오. 무료 이벤트 갔을 때 오늘 결정하세요라는 말이 나오면 내일 다시 올게요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와서 하루 지내보십시오. 다음 날 아침, 어제 그거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별로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이게 하루의 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료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무료 다음 단계가 위험합니다. 친절은 나쁘지 않습니다. 친절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구조가 나쁩니다. 당신이 조심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당신의 시간과 판단을 노린 것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무료 다음 단계에서 멈추기, 하루를 미루기. 이 두 가지가 당신의 결정권을 지켜줍니다.
노년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판단을 더 천천히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안 하면 못 받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진짜 좋은 기회는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결정을 잠시 멈추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식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 대해서입니다. 무료보다 더 강력한 말. 가족보다 나를 더 이해한다는 말. 이 말이 왜 위험한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